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란은 윤 대통령의 핵 무장 언급과 NPT 위반 가능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인권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19.3%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설을 앞두고 세뱃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6,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5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장년이 가장 원하는 지원 정책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18일 윤강현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핵 무장 언급과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 위반 가능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선을 넘었다고 보고 대사 초치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9일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핵 무장 발언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NPT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현지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인권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수율 현황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2019년 0.3%, 2020년 19.3%에 머물렀습니다.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등에 소속된 다른 공무원들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은 대체로 90%에 육박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은 바닥 수준인 셈입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의 성폭력 논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차별 발언으로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의 사무실, 그리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간부 A씨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주기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교류하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과 지역 본부의 하부 비밀 조직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이들이 2017년 9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인사들과 하루 간격을 두고 접촉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 등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는데요. 방첩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대면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설을 앞두고 세뱃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적절한 세뱃돈 얼마일까요? SK커뮤니케이션즈가 6,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5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외로 아예 안 주고 안 받자는 의견도 29%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요즘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데다 비혼주의자나 딩크족이 늘면서 세뱃돈을 주고받는 일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액수를 떠나서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세배의 본 의미를 되새기는 명절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장년이 가장 원하는 지원 정책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일자리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 훈련 분야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며 지원 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는 40대에서 낮은 순위에 머물렀지만 50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40대는 교육 훈련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비해 노후 준비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지만 50대 초반 이후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또 교육 훈련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2일부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상 운전자는 별도의 신호 없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일단은 멈췄다 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사 돈 수십억 원가량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수리하고 지인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법상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수리합니다. 법조계는 우 전 수석이 복권된 만큼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는 25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이 올라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14도, 안동은 영하 11도, 수원은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하권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만큼 마음 따뜻하게 정 나누는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